오늘도 하루의 시작,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죠.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정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이 평화의 가능성이라는 이 미끼를 좀 덥석 물었다가 다시 한번 이란의 부인과 이 계속되는 교전에 이 기대감을 다시금 뱉어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유가가 올랐고 금리도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모대출 불안까지 다시 한번 또 확대가 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는 1,90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 거래일까지 강했던 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최근에 계속 강한 오름세를 보이는 통신 장비 쪽 어제도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하는 탓에 미국 AT&T죠. 투자 확대 소식까지 들려왔었고 또 이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쪽들도 이 광통신 모멘텀을 받고 일부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2차 전지 쪽 흐름도 좋았는데요. 미국의 ESS 시장 수요 확대와 또 탈중국 정책 모멘텀까지 받아가면서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좋았고요. 여기에 삼성 SDI와 LNF가 LFP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호재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는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던 이 3천당 제약이 어제장에서 장중에 102만 원을 또 넘어서면서 황제주에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 바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 어제장에서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폭격을 유예를 어제까지만 해도 했었죠. 그 가운데 환율의 변동성도 꽤 컸습니다. 장중 한때 1,50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혼조 또는 약보합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이번 주 주말에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의 또 대면이 기다리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 달간 휴전 내용도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이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좀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해 보이는데 오늘도 장전 든든한 시장 전략 저희와 함께 세우시죠.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 전일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어드리고 있고요. 또 글로벌 헤드라인 통해서 이슈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방송 말미에 트렌드 섹터 4가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바랍니다.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채널 검색창에 팍스경제TV 검색하셔도 되고요. 하단에 QR코드입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저희 채널로 바로 연동이 되거든요.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실시간 방송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일 국내 증시 자세히 복귀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연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박서연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증시도 그랬는데요. 국내 증시에는 훈풍이 불었지만 간밤 미국 증시는 전쟁 먹구름에 가려 찡그린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먹구름을 피해서 맑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화요일장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한숨 돌린 하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발전소 폭격을 유예하겠다고 밝히자 잔뜩 움츠렸던 시장이 기지개를 켰는데요. 코스피가 2.74% 튀어오르며 5,553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2.24% 오른 1,121선에 마감했습니다. 다만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피로도는 점점 쌓여가고 있는데요. 증권가도 당분간 변동성 장세는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시죠.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팔자입니다. 전거래일도 2조 가까이 쏟아냈고요. 반면 개인은 4거래일 연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7천억 원대 순매수, 지칠 법도 한데 꿋꿋합니다. 기관도 1조 가까이 사들이며 힘을 보탰네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 홀로 2천억 원대 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00억 원대, 150억 원대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국내 이슈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어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 엔케미 아무 잘못도 없이 30% 가까이 폭락했는데요. 오후 1시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거래소 심사가 7시간 넘게 걸리면서 마감을 넘겨버린 겁니다. 공시가 안 되니 투자자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결국 매도세가 쏟아졌습니다.
거래소는 더 일찍 제출했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사전 안내는 없었는데요. 공시공백이 주가를 30%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게 확인된 만큼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어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직접 주총의장으로 나섰습니다. 2015년 이후 처음인데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송도에 공장을 2개 더 짓겠다는 건데요. 완공되면 생산 규모가 지금의 2배,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음인 국내 2위 자리까지 넘봅니다. 벌써 일라이릴리를 비롯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셀트리온 공장에 줄을 서고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배당도 확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요즘 제약업계 최대 화두인 비만 치료제 개발까지 선언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직접 무대에 오른 서정진 회장, 주주들에게 큰 선물 보따리를 풀고 갔네요.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1.83%, SK하이닉스 5.68%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주가 특히 돋보였습니다. 미국 ESS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탈중국 정책 강화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죠. LG에너지솔루션이 무려 10.25%, 삼성 SDI 5.58% 튀어올랐습니다. 금융주도 힘을 보탰습니다. SK스퀘어 6.82% 올랐고요. KB금융 1.1% 올랐습니다. 화학업종에서 LG화학은 8.28% 강하게 빨간불 켰고요. 제약주에서도 셀트리온 6% 오르며 선전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특징주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은 현대힘스입니다. 전거래일 12.96% 올랐는데요. 순풍이 두 방향에서 동시에 불었습니다. 하나는 코스닥 150 지수 편입인데요. 지수에 편입되는 순간 그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들이 무조건 이 종목을 사야 합니다. 자동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현대힘스가 조선해양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라는 점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요즘 중동 사태로 조선업 호황 기대감이 커지면서 업종 전체의 파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파도가 높아지면 배도 높이 뜨는 법이죠. 지수 편입이라는 순풍에 조선업 호황이라는 파도까지 더해지면서 현대힘스가 힘차게 해양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은 셀바스 AI입니다. 전거래일 22.88% 움직였는데요. 차량용 음성 인식을 확대하면서 주가에 불이 붙었습니다. 차량용 음성 인식이라니 이미 너무 익숙한 개념이시죠? 하지만 셀바스 AI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회사입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차를 팔면 미국식 음성 인식이 들어가야 하고 중국에 팔면 중국식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완성차 업체가 매번 나라별로 새로 개발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겠죠. 셀바스 AI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회사입니다. 어떤 음성인식 엔진이든 차량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도록 통역사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미 국내 완성차에 실제 적용까지 해봤고 앞으로는 철도와 산업용 차량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말을 걸 수 있는 이동 수단이 늘어날수록 셀바스 AI의 일감도 함께 늘어나겠네요. 이어서 AI가 분석해주는 실시간 시그널, 키워드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우주항공입니다. 우주, 아직 먼 얘기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정부가 통 크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우주 기업을 키우는 펀드를 2천억 원 규모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작년엔 81억 원이었던 펀드가 올해엔 2천억 원, 25배입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이 세계로 날아오를 발사대가 세워진 거죠. 그런데 우주기업뿐 아니라 항공 관련 기업들까지 투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 하반기엔 해외 투자자까지 끌어들이는 글로벌 펀드도 처음으로 추진되니까요. 열매가 맺기 전에 먼저 심어두는 사람이 웃는 법이겠죠. 관련 종목들 미리 눈여겨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그널 살펴보시죠. 광통신입니다. 젠슨 황이 직접 손꼽은 기술, 관심 안 가질 수 없으시죠? 엔비디아 GTC에서 광 반도체를 미래 핵심 기술로 지목했는데요. 말만 한 게 아닙니다. 미국 광통신 기업 2곳에 6조 원을 직접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AI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기존의 구리선이 막혀버린 겁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 차가 100배 정도 늘어난 상황이었는데 광통신은 그 도로를 10차선 고속도로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빅테크들도 데이터 센터에 광통신을 도입하는 흐름입니다. 젠슨 황이 베팅한 곳에 빅테크 전체가 줄을 서고 있는 거죠.
국내 관련주들도 줄줄이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는데요. 젠슨왕의 선택, 대한민국 투자자들에게도 지금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협상 중이라고 손을 흔들었지만요, 시장은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란에서는 이게 자국 지도자를 노린 함정일 수 있다는 의심이 흘러나왔고요. 트럼프의 공격류에도 진짜 협상 의지가 아니라 유가를 낮추려는 포석이라는 시각도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공수부대 투입 계획까지 전해지면서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요. 결국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0.18% 하락하며 46,100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84% 하방 압력, S&P는 0.37%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10개 종목 중 7개가 하락하며 찬바람이 불었는데요. 먼저 엔비디아 0.27% 소폭 내렸고요. 애플은 시리를 완전히 갈아엎겠다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독립앱으로 분리하고 챗봇처럼 대화하는 방식으로 탈바꿈한 건데요. 오는 6월에 베일을 벗을 예정입니다. 주가는 0.06% 소폭 올랐네요. 알파벳은 3.28% 떨어지며 이날 가장 쓴맛을 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원자력 발전에 AI를 접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역부족이었는지 2.74% 내렸습니다. 아마존은 인간형 로봇 개발사 파우나 로보틱스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수로 물류창고 자동화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역시나 1.43%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메타는 1.9% 내렸습니다. 테슬라는 유럽 판매가 살아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얻고 0.57% 올랐고요. 월마트는 시장의 찬바람에도 꿋꿋이 1.09% 상승했네요. 이어서 특징주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서클 인터넷 그룹입니다. 간밤 20% 추락하며 최악의 하루를 보냈는데요. 재밌는 건 이게 경쟁사가 잘한 탓이라는 겁니다. 테더가 빅4 회계법인을 고용해서 감사를 받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사실 테더는 그동안 준비금 투명성 논란으로 시장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온 회사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감사를 받겠다고 나선 건데요. 그런데 왜 서클이 피해를 보는 걸까요? 서클은 그동안 꼼꼼한 감사로 신뢰를 쌓아온 게 최대 강점이었는데 경쟁자가 갑자기 같은 수준으로 올라와 버린 거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쟁사가 잘해서 손해를 본 최악의 밤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루멘텀 홀딩스입니다. 간밤 10% 상승했는데요. 루멘텀 홀딩스는 요즘 핫한 광통신, 쉽게 말하면 AI 서버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쓰는 광학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장비와 구글 AI 칩에 이 회사 부품이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이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질수록 이 부품 수요도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인데요. S&P 500 편입 자금까지 밀려 들어오면서 주가가 1년 새 2배 넘게 뛰었는데도 시장은 아직 배가 고픈 모양입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세일즈포스입니다. 간밤 6% 넘게 하락했는데요. 문제는 세일즈포스만 내린 게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등 소프트웨어주 전반이 줄줄이 미끄러졌는데요. AI 에이전트가 사람 대신 일을 처리하기 시작하면 기업들이 직원 수만큼 구독료를 낼 이유가 없어진다는 게 그 까닭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들 입장에선 자기 밥그릇을 AI한테 빼앗길 수 없다는 이유겠죠. 세일즈포스는 자체 AI 에이전트 매출이 6개월 새 82% 뛰었다고 밝혔지만요.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AI 시대의 최대 피해자가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불안감, 주가에 고스란히 담겼네요. 이어서 원자재 시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금은 엇갈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금 선물은 먼저 0.12% 떨어진 4,402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요. 은 선물은 0.31% 상승한 69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장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는 웃으면서 마감했지만 미국 증시는 전쟁 리스크에 발목을 잡히면서 울상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가 이 찬바람을 이겨내고 상승 흐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박서연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살펴보고요. 글로벌 헤드라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 대화에 대한 이 의구심 속에 다시 한번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고요. 또 금리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개장하자마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장중에 굉장히 꽤 변동성이 큰 날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요구안을 전달하는 등 이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 후반부에 갈수록 파리 공수사단 등 미 지상군 파견 관련 소식과 함께 또 2년물 국채 입차로 금리가 급등하자 다시 한번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마감 직전에는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 공격 소식에 다시금 또 하락폭을 키워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기술주 위주로 좀 하락 매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나스닥이 가장 약했습니다. 0.84% 밀리면서 21,761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다우지수도 약보합권으로 46,124선, 그리고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권을 보였습니다. 6,556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도 오르면서 10년물은 4.39%, 2년물도 3.92%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또 브렌트유는 장중에 104달러, WTI는 92달러까지 뛰었고요. 또 위험자산 이런 선호 심리를 일부 되돌렸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기술주 위주로 좀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 히트맵 통해서 종목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0.25% 밀렸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AI 칩 수출 관련 발언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브로드컴도 역시 1.3%나 밀렸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과 5년 동안 9억 7천만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론도 2%나 넘게 빨간불 짙게 그렸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확대 그리고 또 장비 도입 이런 소식을 어제 계속 들려왔죠. 이 소식과 함께 마이크론이 뒤처질 수도 있다라는 이 요인을 받아가면서 마이크론은 2% 넘게 밀렸고요. 반면에 AMD는 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SK 하이닉스 효과로 오히려 장비 쪽은 시세가 좋았습니다. 모두 초록불을 짙게 그려내고 있는데 램 리서치 2.37% 상승을 했고요. AMAT도 3%나 넘게 플러스권, 그리고 ASML도 2% 넘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이 ASML 장비 부품을 사들였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반도체 장비단도 이렇게 흐름이 좋았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0.5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내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한 거고요. 반면에 알파벳은 3%나 넘게 밀렸습니다. 개별 호재들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큰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드론, 제미나이 쇼핑 이런 호재가 있었음에도 AI 경쟁 심화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큰 폭으로 밀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메타도 1.8%나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2.68%나 크게 또 밀렸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 전반적으로 보시면 지금 빨간불 짙게 그려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좀 투심을 위축시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라클, 팔란티어 각각 4%, 3% 넘게 마이너스권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애플은 강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좀 혼조세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그래도 소비재 쪽 월마트는 1%나 넘게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헤드라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또 전쟁 이야기가 계속해서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란에 대한 다시 한번 군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육군 정예저 공수부대 약 3천여 명 정도를 다시 한번 중동 지역에 배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아무래도 이 부대가 중동에 배치된다면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또 이란 정권의 고농축 우라늄 탈취까지 이런 임무들을 주요로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됐고요. 별도로 해병대 5천여 명 정도 이
지원 사격 또한 인근에 이동을 해서 배치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 옵션을 또 하나 더 추가를 하는 셈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협상을 최우선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또 이렇게 군사 배치를 하면서 압박까지 같이 하고 있는 바로 양면 전술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란 측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시작 선언에도 냉담한 그런 태도죠. 미국 의도에 대한 좀 강한 궁금증을 또 품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복수의 이란 당국자를 인용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이 협상 제안은 주요 인물 제거를 위한 함정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까지 나오면서 협상장은 곧 암살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까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에 대한 공습을 또 유예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나왔었죠. 5일간 유예하겠다. 그런데 이 또한 다른 속내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가 급등을 좀 잠시나마 일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꼼수가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중단하고 뭐 협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비쳤음에도 그 발언에 대한 지금 진정성 결여에 대한 좀 평가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란 측에서도 이 말뿐인 평화로 좀 받아들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고지고대로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15개의 요구 항목을 이란에 이제 전달을 했는데 이 내용과 함께 장중에 미증시에서 또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 이란의 양측에 대한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 양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어떤 내용들인지까지는 밝혀졌습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볼 건데요. 15개 조건이 있었고 이 11개 요구 조건을 들어줄 경우에 또 추가로 이런 조건들을 들어줄 경우에 추가로 이란 측에 3가지 정도의 요구 조건을 더욱더 우리도 들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보시면 핵 능력 전면 해체 그리고 핵 무기 포기 약속과 또 우라늄 농축을 금지한다라는 내용과 함께요. 또 IAEA의 고농축 우라늄을 450kg 정도 이관하라는 이야기, 또 핵시설 해체와 그리고 IAEA의 완전한 접근권, 감독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그 밖에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행과 또 미사일 사거리 규모 제한 등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양측 모두 다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부 내용까지 정확하게 나왔다면 정말 이 한 달간 휴전이 이어지고 이 부분이 또 국내 증시에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36%가 나왔는데 이란 공습 이후로 반대표가 61%로 증가를 한 겁니다. 지난주에서 비하더라도 지금 수치를 보시면 4%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40% 정도 지지율이 있었는데 이마저 또 떨어진 36%를 지금 집계되고 있고요. 반대하는 표도 지난주에는 59%에서 좀 더 늘어났죠. 61%까지 2%포인트 증가를 했습니다. 즉, 지금 이란 공습과 관련해서 반대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사모대출 신용불안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는데 어제 또 간밤에 미증시에서 한 번 더 리스크가 부각이 됐습니다. 아폴로 이야기는 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RS 이야기까지 추가로 전해지면서 사모펀드 관련 주들이 장중에 약세 흐름을 또 보였습니다. 장 마감은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요. 미국의 대형 운용사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운용펀드 중 하나의 환매 요청을 모두 수용하지 않고 11%를
환매를 요청을 했는데 다만 5%로 환매 제한 한도를 내비쳤습니다. 투자자들이 11%를 요청을 했지만 5%를 제한을 한 건데요. 순자산 대비해서 대규모 환매 요청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밝힌 거죠. 사모대출 시장을 향한 지금 신용 위험성은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 투자사들이 자금 유출 압박도 심해지고 있고요. 지금 환매 요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모건 스탠리와 그리고 클리프워터, 블랙록까지 모두 다 환매 제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순자산 대비 대규모의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서 이 제한 한도를 5%에서 7%까지로만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스톤도 이야기가 있었죠. 최근에 자산의 펀드 순자산의 7.9%의 환매 요청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들어왔지만 분기 환매 한도인 이 7% 초과까지 결국 수용을 블랙스톤에서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환매를 해주기 위해서 임직원의 자금까지 동원을 했고요. 신용 위험 고조 속에서 굉장히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대형 운용사들은 환매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블랙스톤은 이렇게 임직원 자금까지 동원해서 환매를 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블루아울 캐피털 환매 역시 영구 중단하겠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더욱더 불신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또 무디스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KKR도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죠. KKR 운용 사모대출 펀드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투기 등급까지 엄청나게 크게 떨어뜨린 건데 투자 적격에서 투기로 하향 전환을 했다라는 점 이 보도가 나와서 준비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사모대출 펀드런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호황기에 차입 매수로 진행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회사가 아무래도 기대했던 것만큼 수익성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대 이익보다는 미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대출들이 부실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위험성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사모 자산 시장에 유동성 경색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뉴스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지표 발표가 돼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생산성 비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해 4분기 수치고요. 1.8%로 유지됐고요. 단위 노동 비용은 4.4%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숫자 보여줬고요. 이 부분은 어떤 걸 시사하냐? 기업 비용이 증가했고 인플레이션이 또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 비용 증가 제조업 PMI도 발표가 됐는데 3월 제조업 PMI는 52.4로 또 상승을 하면서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시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지표 속에서 좀 혼란된 그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비용은 상승하고 있다라는 뜻을 시사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ADR 추진 이야기 어제 국내 증시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오늘 장전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동안 계속해서 ADR 상장 추진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서 계속해서 이 SK 회장 최태원 회장이 GTC 2016에서는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최근이죠. 바로 24일 날 추진이 공식화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상장 방식이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사주 소각이 아니라 신주를 발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여기서 얻은 투자금을 가지고 HBM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데 투자로 쓰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일단 자사주 소각 물량의 수준이었어요. 딱 발행 규모는 전체 주식의 2.4%.
다만 자사주 활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또 밝혔었는데 자사주 소각한 이후로는 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했던 이유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자마자 이 자사주 소각을 전격 결정을 하면서 지난달 9일에 2.1%를 소각을 완료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신규 주식을 발행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아무래도 미국 주식에서 상장이 된다는 건 글로벌 증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호재겠지만 또 우리나라 주주 가치 부분에 있어서는 자사주 소각이 아닌 신주로 발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우려로도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다음 장 보시면 투자 규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용인 클러스트, HBM 그리고 AI 인프라 구축하는 데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고 신주 발행으로 10조 원에서 15조 원 달러를 확보할 예정인데요. 초기에만 밝힌 것만 하더라도 2019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28년까지 128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생각보다 더 추가적으로 최근 전망으로는 600조 원까지 대폭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최태원 회장이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만지면 만질수록 투자 규모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2.4% 자사주 소각 규모 수준을 딱 발행을 하는 거고 신주 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ADR 상장을 하면서 지분이석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또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속해서 HBM 반도체 쪽 경쟁을 앞다투고 있는데 여기에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속도를 냈습니다. 클린룸을 조기에 개방하겠다라고 하고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를 미리 반입을 한 건데요. 바로 ASML로부터 EUV죠. 12조 원 규모의 이 장비를 미리 도입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HBM4 경쟁 쪽에서 삼성전자보다 밀렸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경쟁을 좀 우위할 수 있을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SK하이닉스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현재 양시장 모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잠시 화면 만나보고 와서 실시간 개장 상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분위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전일 대비 2.5%나 강하게 지금 갭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5,69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5,700선을 회복할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1.6% 강세네요. 1,13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 시작하자마자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거래소에서 찍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반해서 기관도 4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다만 개인 홀로 7천억 원 넘는 물량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1,000억 원 넘는 물량 사들이고 있고 외인과 기관 동반해서 팔자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1,4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거래소부터 살펴보시면 지금 1위부터 15위까지 HD, 현대, 중공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입니다. 반도체 투톱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19만 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좀 더 강합니다. 3.35% 상승입니다.
역시나 삼성전자 우선주도 2% 상승을 하고 있고요. SK스퀘어의 상승폭이 좀 더 크네요. 4.5% 상승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 각각 4% 그리고 3%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강보합권이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제약이 굉장히 강한 슈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번 장중에 황제주에 등극을 한 건데요. 100만 원 넘은 100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7.3% 상승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지금 에코프로는 0.8%, BM은 2% 좀 더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반면에 1%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도 2.4%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펩트로는 4% 넘게 밀리면서 지금 제약 바이오 단 안에서도 종목별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해보면 좋을 트렌드 섹터 알아보고 올 텐데요. 김지연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불안한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스크 속에 흔들리는 유가, 환율, 금리로 참 시장 예측이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어제 강세를 보였던 섹터, 또 주목해봐야 될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주제 가져왔는데요. 2차 전지, 우주항공, 광통신, 제약, 바이오입니다. 이란 전쟁 직후 움츠러들었던 2차 전지주 어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쟁 이후에 부진했던 흐름에서 벗어나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중동발 에너지 불안 속 ESS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차 전지주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전쟁 발생 직후에는 원재료 수급 차질 우려로 소재와 셀업체 전반적으로 큰 낙폭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 3월 내내 유가에 또 에너지 공급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 증시가 유가와 에너지 공급 변수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따라서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재생에너지와 AI 전력 수요가 맞물리면서 ESS 부문의 성장 기대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또 탈중국 공급망 재편 속에 한국 배터리 기업의 수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국이 점점 더 대중 배터리 견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도 최근 역내 공급망을 강화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법안 계속해서 통과하고 있고요. 산업가속화법, 핵심 원자재법 등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수혜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 증권가는 영업이익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에서 또 EV 분야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지난해부터 전기차 캐즘으로 수요가 줄어든 전기차용 배터리 라인을 활용해서 ESS용 배터리 생산을 늘려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고 조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올해가 마무리 구간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예측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부품 업종의 경우에는 리튬 등 원자재 가격 진정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작용했습니다. 2차 전지주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들어오면서 상승 보인 섹터입니다. 그중에서도 북미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로 매수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 기록한 종목은 하이니켈 양극재 전문 기업인 LNF입니다. 테슬라의 유럽 판매 회복되면서 N95 양극재를 테슬라에 독점 공급하는 LNF 수혜 기대감이 어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LNF는 지난해 8월 중국 외 기업들 중에는 처음으로 LFP 양극재 신규 투자를 단행해서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LNF, 삼성 SDI와 LFP 배터리 생산, 또 필요한 1조 6천억 원어치의 양극재 공급 계약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삼성 SDI 역시 공급망 확보와 북미 시장에 연이어 거둔 ESS 수주 성과 맞물리면서 5% 상승했습니다. 전기차 캐즘에 따른 실적 둔화와 아직 2차 전지주 리스크로 남아있고요. 글로벌 정책에 따라서 상승 흐름을 보인 만큼 앞으로 나올 유럽의 산업가속법 지침과 또 미국 중간 선거 후 정책 변화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섹터 우주항공입니다. 어제 우주항공 섹터에 호재가 참 많았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우주산업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서 2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는데요. 작년에 80억 원보다 무려 25배나 확대된 규모라고 합니다. 국내 우주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겠다라는 계획 발표가 되면서 우주항공 관련 섹터 어제 강한 불기둥을 뿜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미국의 나사, 심우주 탐사와 우주항공 공동 연구를 확대한다라는 소식도 발표했는데요.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 섹터 전반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국내외 이벤트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스페이스X 오는 6월 중에 나스닥 성장 가능성 여전히 유효하고요. 올해 4월 예정되어 있는 나사의 아르테미스2 재개 기대감 역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정책 모멘텀, IPO 등의 이슈로 전반적인 강세 흐름 보이는 중에 어제 상승한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관련주 주가 보시면 파이퍼프로 29% 상승을 했습니다. 파이퍼프로는 광섬유 센서와 정밀 광학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용 발사 장비, 핵심 센서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45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HVM도 미국 우주기업의 특수합금을 납품 중인 점 부각되면서 9% 주가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우주항공 전반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섹터 광통신입니다. 젠슨항 CEO의 발언이 광통신주의 상승 랠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중동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광통신주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젠슨항 CEO는 광반도체, 즉 광통신이 AI 기술에서 미래의 핵심 기술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제로 미국의 광트랜시버 제조업체 루멘텀 홀딩스와 코이런트에 6조 원 가까운 규모의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면서 국내 광통신주도 어제 함께 불기둥을 뿜었습니다. 광통신주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율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AI 데이터 처리 기술로 각광받기 때문입니다. 지난 17일 미국에서 열린 최대 광통신 정치회 OFC 2026에 한국 첨단 소재, 빛과 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참여했는데요. 광통신 신제품을 선보인 가운데 그중에서도 광트랜시버 기술이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광트랜시버,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반도체는 대부분 구리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데 광트랜시버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10배 정도 빠른 데이터 송신이 가능하고요. 전력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첨단 소재 전날 29% 상승하면서 3거래일째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한광통신도 12% 넘게 올랐고요. 머큐리, 우리넷, 파이퍼프로, 빛과전자 등 관련주들 상승했습니다. 광통신주와 함께 6세대 이동통신 개발에 따른 수혜에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 장비 종목 역시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방어주로 꼽혔던 통신주, AI 인프라 구축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걸까요? 이 모멘텀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섹터는 제약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기업 대장주 순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신약 기술 이전 기대감이 큰 종목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요. 이번 달 20일부터 삼천당 제약, 먹는 인슐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코스닥 시총 1위로 올라섰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어제 오전 주당 100만 원 선을 넘으면서 황제주에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경구 인슐린의 상업화 기대감 받으면서 올해 들어 300%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유럽 임상 1상 이상 시험 계획서 제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어제 알테오젠은 7% 가까운 상승 보였습니다. 다만 올해 초와 비교를 해보면요. 코스닥 시총 1위였던 알테오젠 올해 들어서 주가가 22% 가까이 하락하면서 시총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신규 기술 이전 계약 규모가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거에 많이 못 미치는 4,200억 원 규모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피하 주사 로열티 비율이 시장 기대의 절반 수준으로 공개가 되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또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G2G 바이오, 미세구체 기반 약물 전달, 삼성 바이오 에픽스와 협력해 상업화한다는 발표로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바이오 기업들 기술 이전 등 계약 내용을 공개하면 주가가 급등락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직후 외국인 투자자 20조 원 넘는 매도 규모 우리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K바이오에 대해서는 관심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큐리오스, 바이오시스템즈 등 바이오 기업에 외국인의 자금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액티브 ETF 3개가 이번 달에 또 상장이 됐습니다. 세계의 코스닥 액티브에 1조 원 넘는 자금이 유입된 가운데 ETF의 편입 종목에서 바이오 비중이 높은 점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트렌드 섹터 만나봤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주주총회 예정되어 있고요. 일본 중앙은행의 의사록 공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글로벌 리스크 속 새로운 소식과 유가, 환율 체크 잘 하셔야겠고요. 오늘도 팍스경제TV와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지연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알아봤고요. 현재 9시 16분 4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 상황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좀 더 잘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거의 3% 가까운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5,717선 회복해주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1.85% 상승한 1,14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거래소부터 같이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전히 반도체 투톱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한화비전이 오늘 두 자릿수대 슈팅 보여주고 있습니다. 11% 강한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고 SK오션플랜트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에너지 쪽 힘이 좋지 못합니다. 2.5% 하락입니다. 또 여기에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생명 이런 부분들 지금 주가 탄력 좋습니다. 보험 쪽들도 시세가 좋은 모습이고요.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던 하이브가 5% 정도 하락분을 좀 만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합니다.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이젠 정말 삼성 SDI LFP 배터리 체결 소식이 어제 나왔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테슬라 쪽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가 1위에 랭크해 있는데요. 출시하자마자 이 신작이 바로 300만 장 판매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출시 나흘 만에 이런 숫자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카카오 게임즈도 랭크 4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경영권 매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카카오 라인 야후에 이 카카오 게임즈 경영권을 매각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상승 모멘텀 받아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셀바스 AI 어제 저녁에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요. 오늘도 2% 추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2위에 올라와 있는 한패스는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외국인 전용 금융 플랫폼 쪽이다. 라는 부분도 참고하셔야겠고 아래에 보시면 대한광통신 그리고 또 빛과전자, 파이버프로 등등 계속해서 광통신 관련주들 트렌드 섹터에서도 전해드렸었죠. 오늘 장에서도 시세가 좋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날이 아닐까 또 싶네요. 반도체 쪽 힘이 좋은 모습이고 대형주들이 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저희 프로그램들 통해서 변동성 있는 장세에서 든든하게 시장 전략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